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1일 오후 5시 18분입니다. 금방 발표된 아주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MBN과 매일경제가 여론조사 업체 RN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18, 19, 20일 동안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결과만 우선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누가 대선 후보로 유력하다고 보느냐 또는 대선 후보감이라고 보느냐 하는 질문에 윤석열 33.6%, 홍준표 29.6%, 4%포인트 차이로 윤석열이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2주 전에 했던 조사와 뒤집어졌습니다. 2주 전에는 윤석열 28.9 그리고 홍준표 31.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조금 앞섰다가 이번에 이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가상대결이 요새 중요하죠. 가상대결에서 윤석열 43.4, 이재명 32.5%입니다. 윤석열이 오차 범위를 넘어서 이재명을 누른 걸로 나왔습니다. 또 가상대결 하나. 홍준표 31.6, 이재명 30.9 근소한 차이입니다. 약간 차이로 홍준표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 아닙니다. 그러면은 경쟁력은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높다라는 잠정적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러 사람들을 늘어놓고 하는 조사에 의하면은 윤석열 30.1, 이재명 28, 홍준표 19.1, 유승민 4.6, 심상정 3.2, 원희룡 2.8, 안철수 2.1, 김동연 0.8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홍준표, 윤석열 이 표가 나중에 합산될 거니까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자 4명 중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하다고 보느냐? 윤석열 후보 33.6, 홍준표 후보 29.6, 유승민 11.1, 원희룡 5.9% 순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주자 4명이 가상대결을 벌일 때 누굴 찍을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먼저 윤석열 이재명 대결에서는 윤석열 43.4, 이재명 32.5, 그 차이는 10.9%입니다. 10.9%포인트 차이로 윤석열이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있었던 가상대결에서 윤석열이 가장 큰 격차를 벌이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대 이재명 대결에서는 홍준표 31.6, 이재명 30.9입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오차범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 유승민 구도에서는 이재명 30.6, 유승민 24.3%, 약 6.3%포인트 차이입니다. 이건 오차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꽤 이겼다, 이기고 있다, 이런 거겠죠. 원희룡 후보와 붙을 경우에는 원희룡 26, 이재명 33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이재명 후보와 야당이 정면으로 붙은 국정감사에서 누가 이겼느냐, 이거 참 별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러나 이재명이 완성했다 그러고 하는데,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하겠죠. 응답자 2명 중 1명꼴로, 그러니까 52.8%는 이재명이 못했다. 이재명이 못했다 그랬어요. 33.8%는 이재명이 잘했다. 이건 아마 이재명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가 그리 깔린 게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아무리 거짓말해도 잘했다고 하고, 또 이재명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이 아무리 잘해도 못했다고 하고 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거죠. 이게 정치적 성향이 사실 분별을 압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약 절반인 45.9%는 이재명이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본다 라고 했습니다. 관리 책임 정도가 있다는 응답은 17.2%입니다. 관리 책임 정도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책임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 46%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은 약 62, 3%가 이재명 책임론을 믿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관련이 없다고 본다는 응답은 14.3%밖에 안 됩니다. 아주 낮습니다. 14.3%. 이미 대장동 게이트에서 이재명이 매우 불리한 입장이 있다는 게 이겁니다. 바로 이재명 관련이 없다. 14.3%. 나아가 전임 정권 부패 세력의 권력형 게이트라는 응답은 16.8%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지정당입니다. 지지정당.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물어봤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5.6%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 응답은 40.4%입니다. 야, 그 차이가 큽니다. 약 15% 차이가 나는데요. 15% 차이로 민주당을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 그러니까 요새 나오는 여론조사를 싹 종합을 해보면은 지난 10일에 이재명 후보 확정 이후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역컨벤션 효과가 나오고 있다. 동시에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같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번 조사도 그렇게 나왔지만은 가상 대결에서 윤, 홍 두 사람이 다 이기는 조사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조사에서는 공정이란 여론조사에서는 원희룡도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유승민만 이재명에게 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론이 더 높아져가지고 정권 교체론이 정권 유지론보다 약 20%포인트 차이로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 즉 여론의 큰 흐름이 좀 굳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근데 11월 초에 가서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될 때 컨벤션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 격차가 더 커지느냐. 근데 여야 후보 격차가 한 20%포인트 차이로 커지느냐 하는 게 아주 볼만한데, 다만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치열하게 될 것 같은데 윤 그리고 홍 두 사람이 진 사람 쪽에서 깔끔하고 흔쾌하게 승복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서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대세화, 정권 교체를 대세화할 수 있을 것이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하는데, 지금 좌파는 이재명을 뽑아서 자충수를 두었습니다. 여기에 보수가 분열해버리면은 앞으로 3월 9일 선거는 아주 불투명해집니다. 보수가 단결하면, 즉 단일화를 하면은 상당한 차이로 이길 수 있다 하는 그 여론 구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